가슴이 답답한데 참고 계신가요?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시간의 무게, 심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와 골든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옥경 씨는 늘 하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기상이었습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었고 큰 불편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정석 씨의 몸은 아주 미세한 변화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것은 아니었습니다. 찌르는 통증이나 날카로운 느낌은 없었습니다. 다만 답답했습니다.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민준 씨는 잠깐이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도 피로할 때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몸이 무거울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영 씨는 이 순간이 갈림길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이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상의 작은 불편 정도로 치부했습니다. 재호 씨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정말 아프면 그때 말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결정이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수진 씨는 하루를 계속 보냈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해야 할 일들을 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하고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며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영희 씨가 느낀 것은 통증 같지 않은 통증이었습니다. 찌르는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로운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누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묵직한 압박감이었습니다. 무언가 가슴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옥경 씨는 가슴이 아닌 다른 곳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턱이 당기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등 쪽으로 뻐근한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명치 부근이 답답했습니다. 가슴 통증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한 위치였습니다. 정석 씨는 이유 없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났습니다. 특별히 더운 것도 아닌데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급격한 피로가 왔습니다. 방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기력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숨이 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단을 오른 것도 아니고 빨리 걷지도 않았는데 숨이 찼습니다. 평소와 다른 호흡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쉬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메스꺼움도 동반되었습니다.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영 씨는 이 모든 신호들이 조합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함께 왔습니다. 가슴 답답함과 식은땀, 피로와 숨참, 불편함과 불안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조합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재호 씨는 이런 증상들이 심장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화불량 같다고 여겼습니다. 근육통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심장 문제는 더 극적이고 명확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수진 씨가 이해하게 된 것은 심장의 문제가 항상 극심한 통증으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속 장면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애매했습니다. 특히 시니어일수록 신호가 완곡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배운 것은 나이 든 몸의 신호가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통증 감각 자체가 변합니다. 젊었을 때만큼 예리하지 않습니다. 신경 전달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 덜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호가 완곡해집니다. 당뇨가 있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인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가슴 통증 없이 다른 증상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단을 더 어렵게 만들고 대응을 지연시킵니다. 옥경 씨는 이 정도로 도움을 청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었습니다. 119를 부르는 것이 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족을 깨우거나 이웃에게 부탁하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세대였습니다. 정석 씨는 창피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별일 아니면 어쩌나 걱정되었습니다. 괜히 소란을 피웠다고 민망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될까봐 꺼려졌습니다. 이런 심리적 장벽이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민준 씨는 혼자 견디려 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약을 먹어보고 누워서 쉬어보고 물을 마셔보고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도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골든타임을 잠식했습니다. 은영 씨가 이해하고 싶었던 것은 심장이 어떤 기관인가 하는 것입니다. 심장은 멈추지 않고 일하는 기관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쉬지 않습니다. 하루에 약 10만 번 뜁니다. 평생 동안 수십억 번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심장 근육은 산소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다른 근육보다 훨씬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혈액을 통해 산소가 공급됩니다.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문제가 시작됩니다. 재호 씨가 배운 것은 혈류가 막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일부 심장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단 몇 분만 산소가 부족해도 근육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통증보다 불편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애매한 신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진 씨가 이해한 것은 시간이 지나며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애매한 신호입니다. 답답함, 무거움, 불편함 정도입니다. 중기가 되면 더 명확해집니다. 통증이 강해지고 다른 증상들이 동반됩니다. 후기에는 전신 반응이 나타납니다. 영희 씨가 알게 된 것은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막혀도 충분한 혈류가 공급되지 않으면 증상이 나타납니다. 활동할 때는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신호가 옵니다. 옥경 씨는 혈관이 막히는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좁아지다가 혈전이 생겨 급격히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혈관벽에 침착물이 쌓입니다. 어느 순간 이것이 터지거나 혈전이 형성되면 혈류가 차단됩니다. 정석 씨가 이해하게 된 것은 골든타임이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포의 시간입니다. 심장 근육 세포가 산소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상이 커집니다. 민준 씨가 배운 것은 빨리 대응할수록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회복 가능 범위가 넓어집니다. 손상받는 심장 근육의 양이 줄어듭니다. 치료 옵션이 많아집니다. 예후가 좋아집니다. 합병증이 줄어듭니다.
은영 씨가 이해한 것은 늦게 알아차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증가합니다. 손상된 부분이 넓어지면 심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회복의 길이 달라집니다. 이후 삶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재호 씨가 알게 된 것은 골든타임이 절대적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힌 위치, 정도, 측부순환 발달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지연될수록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수진 씨가 깨달은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순간부터 시계는 돌아갑니다. 매분, 매 초가 중요합니다. 참으면서 보내는 시간, 고민하며 지체하는 시간, 이동하는 시간, 모든 것이 누적됩니다. 총합이 결과를 만듭니다. 영희 씨가 이해한 것은 준비된 대응의 중요성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판단이 빠릅니다. 신호를 인식하면 행동이 빠릅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준비가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골든타임 안에 대응할 확률을 높입니다. 옥경 씨는 잠깐 좋아지는 착각을 경험했습니다. 증상이 약해졌습니다. 가슴 답답함이 조금 덜해졌습니다.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역시 별일 아니었나 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했습니다. 정석 씨는 이때 생기는 오해를 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황이면 계속 악화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증상이 변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준 씨가 이해한 것은 몸 안에서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증상이 약해졌다고 해서 혈관이 다시 뚫린 것은 아닙니다. 산소 공급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증상을 느끼는 정도가 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실제 문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영 씨가 배운 것은 기다림이 위험이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강도가 아니라 지속 시간입니다. 약한 증상이라도 계속되면 손상이 누적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장 근육이 괴사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진행됩니다. 재호 씨는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증상이 사라지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골든타임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깨달은 것은 참는 시간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부터 실제로 도움을 구할 때까지 몇 시간이 지나기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심장 근육은 계속 손상받습니다. 참을수록 대가가 커집니다. 영희 씨가 배운 중요한 교훈은 통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픈가가 아니라 평소와 다른 느낌인가가 중요합니다. 이전과 다른 조합인가를 봐야 합니다. 새로운 증상인가,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옥경 씨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묶어서 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슴 불편과 숨참이 함께 오면 주의해야 합니다. 피로와 식은땀이 동반되면 살펴야 합니다. 통증과 이상한 불안감이 같이 느껴지면 경계해야 합니다. 단일 증상보다 조합을 봐야 합니다. 정석 씨가 이해한 것은 골든타임이 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참는 시간이 아닙니다.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증상을 인식하고 의미를 파악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망설임을 줄이고 주저함을 없애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준 씨는 과민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일 아니면 다행인 것입니다. 괜히 소란을 피웠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놓쳤을 때의 후회보다 과민했을 때의 민망함이 훨씬 낫습니다. 은영 씨가 받아들인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빠른 판단과 대응이 모두를 위한 최선입니다. 재호 씨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몸이 말을 걸면 듣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면 주의하기로 했습니다. 참지 않고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 씨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제때 알아본 사람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증상을 빨리 인식하고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구하고 적절한 시간 내에 대응한 경우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빨랐습니다. 몸을 다시 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들은 이야기 중에는 놓친 사람의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때 왜 그냥 넘겼을까 하는 자책입니다. 조금만 더 빨리 알아차렸다면, 참지 않고 바로 대응했다면 달랐을 거라는 아쉬움입니다. 작은 신호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옥경 씨가 이해한 것은 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포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권을 주기 위함입니다. 알고 있으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석 씨는 지식이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있으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서두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알고 있으면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무지가 지연을 만들고 지식이 생명을 구합니다. 민준 씨는 가족과 이 정보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신호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사는 경우에도 이웃이나 친구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군가 알아차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영 씨는 미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뒀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가, 어떻게 도움을 구할 것인가 미리 정했습니다. 이 준비가 실제 상황에서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재호 씨가 받아들인 것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는 것이 강함의 표시였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책임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족에 대한 책임입니다. 수진 씨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동거인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서로의 신호를 살피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내 몸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화도 관찰해야 합니다. 영희 씨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기로 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피곤해하거나 식은땀을 흘리거나 안색이 안 좋거나 호흡이 불편해 보이면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옥경 씨는 증상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불편함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정석 씨는 정기 검진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평소 심혈관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민준 씨는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인식했습니다.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심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예방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갑작스러운 상황은 올 수 있으므로 신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영 씨는 이제 압니다. 심장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말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대신 느낌으로 말합니다. 답답함으로, 무거움으로, 불편함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알아듣는 것이 생존입니다. 재호 씨는 이해합니다. 골든타임은 준비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골든타임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수진 씨는 감사합니다. 이 정보를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가족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지식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영희 씨는 각오합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겠다고, 참지 않겠다고,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몸이 말을 걸면 귀 기울이겠다고, 의심스러우면 확인하겠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옥경 씨는 이해합니다. 심장 관련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아니라 몸이 처음 말을 걸었을 때 그 신호를 알아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식이 빠르면 대응이 빠르고 대응이 빠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장 건강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나타날 때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호조합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가슴의 압박감, 답답함, 조이는 느낌과 함께 턱, 어깨, 팔 등으로 퍼지는 불편함이 있거나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곤란이 동반되거나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함께 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개인차가 매우 크며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당뇨병 환자, 고령자의 경우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참거나 기다리지 말고 즉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스스로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응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변 사람의 증상을 목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해도 증상이 의심스러우면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민 반응이라는 비난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금연, 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심혈관 건강의 기초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시간의 무게, 심장이 보내는 초기 신호와 골든타임에 대해 나눴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와 다른 증상을 무시하지 않는 것, 참지 않는 것,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연락하거나 응급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 나누어 주세요. 모두가 알고 있으면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됩니다. 의학적 조언, 진단,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슴 불편이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응급의료 서비스 119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차가 크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이 정보만으로 자가 진단하거나 치료를 지연시키지 마십시오.